여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의 사연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신 미군 손자가 겪은 놀라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연을 만나게 한 것은 한 사진 때문이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톰 설리번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군인 장교로 근무하고 있죠. 저녁 식사 후마다 할아버지 리처드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을 겪으신 참전 용사로 군인 생활을 하시며 제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셨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전에도 자주 듣곤 해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과거를요. 그날도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아직도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에 계셨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 물었어요. 할아버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오래된 가족 사진 앨범을 꺼내 오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니?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미 몇 번이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매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는 1950년에 20살의 나이로 한국에 도착했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며 먼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겨울이었고 톰, 솔직히 그때의 추위는 그 후로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추웠어. 우리 도시 최악의 눈보라조차 그 한국 산 위를 스치는 매서운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 저는 그 말을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요. 오늘보다 더 추웠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 추운 날씨였거든요. 훨씬 더 추웠지.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추워서 우리의 식수통에 담긴 물이 금세 꽁꽁 얼어버리곤 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몸을 꼭 붙여서 따뜻함을 나눠야만 했어. 정말 끔찍하셨겠어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지. 그때를 상상하시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톰 있잖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잊지 못할 우정과 용기를 찾을 수 있었지. 할아버지께서는 앨범을 또 다른 페이지로 넘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젊은 군인들이 함께 서 있는 흑백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미국 제복을 입었고 어떤 이들은 한국 제복을 입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지만 친구처럼 서로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사진은 내가 도착한 지 약 2달 후에 찍힌 거야. 할아버지께서 말하시며 젊은 군인을 가리키셨어요. 이게 그 시절 할아버지야. 저는 더 가까이서 사진을 들여다보아요. 사진 속 군인이 제 할아버지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할아버지의 머리는 하얗게 변하셨고 손도 약간 떨리시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이야기가 가득해 보이거든요. 옆에 서 있는 다른 분들은 누구세요? 저는 사진 속 할아버지 옆에 서 있는 군인들을 가리키며 물어요. 이분들은 우리의 한국 동지들이지.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분들이야. 손가락으로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옆에 서 있는 한 한국 군인을 가리키셨어요. 이분은 박중희예요. 매복 공격 중 제 생명을 구해주신 고마운 분이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그리고 톰도 없었을 거예요. 한국어를 하셨나요? 언어가 다르면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하지만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는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놀라웠어요. 그곳에서의 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한국 형제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했지. 형제들 저는 그 말의 울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결국 가족처럼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톰.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눈과 얼음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과 한국의 군인들이 형제가 된 거예요. 언어도 풍습도 그리워하던 음식들도 다 달랐지만 용기와 희망 그리고 결국에는 추억을 함께 나눴답니다. 앨범을 또 다른 페이지로 넘기시며 할아버지께서는 현지 아이들을 도와주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에 맞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톰.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싸웠을까? 바로 한국 국민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눈 덮인 산과 계곡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한마음으로 싸웠던 젊은 남자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서운 적도 없으셨나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진지해지세요. 매일이 그랬어요. 전쟁 중에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배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거란 걸요. 할아버지께서는 경계 근무를 서던 밤들 모든 소리와 그림자에 놀라며 저기 다음 산마루 바로 너머에 있다고 믿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땅을 잘 아는 한 한국 군인이 옆에 있어 한국의 밤에 평소에 나는 소리와 위험의 신호를 구분해 줄 때의 위안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벌써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생각을 읽으신 듯 할아버지께서는 조심스레 사진 앨범을 닫으세요. 늦었으니 톰. 그런데 가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줬으면 해요. 무엇을요, 할아버지? 저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물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눈을 바라보며 무척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한국에서 본 것들 중 용기, 충성심, 그리고 나라 사이 우정의 기억들은 정말 소중해요. 가장 힘든 시기에도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주겠다고 약속해줘요.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아직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앞으로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이에요. 머릿속에 눈 덮인 산과 두 나라가 함께 싸우던 용감한 군인들의 모습이 가득해요. 할아버지께서 먼 옛날 전쟁 속에서 찾으신 그 강력한 우정을 제가 언젠가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말이에요. 제가 아직 모르는 사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인생 곳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자라나 언젠가 그분과 한국 동지들이 시작한 유산을 이어가게 될 날을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저는 28살이 되어 군복을 단단히 차려입고 공항에 서 있어요. 발밑에는 배낭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데 한국 파병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들어있답니다. 믿어지시나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던 그 수많은 세월 후에 제가 직접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톰, 너는 참 예전에 나와 꼭 닮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드신 목소리로 하지만 자랑스러움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말씀하세요. 목재 지팡이를 짚고 계시지만 그래도 늘 하시던 대로 똑바로 서 계세요. 85세가 되어도 군인의 기백은 그대로시네요. 엄마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시며 조심히 다녀오렴 톰 하시네요. 엄마, 한국은 이제 전쟁 중이 아니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선진국 중 하나랍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모든 부모의 본분이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 할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이것을 꼭 가지고 가렴 하시며 작은 물건을 제 손바닥에 쥐어주시네요. 제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숨이 멎을 듯해요. 할아버지 사진 앨범에 있던 한국 전쟁 당시 박중희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걸 제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의 소중한 보물이잖아요. 바로 그 이유로 내가 꼭 가져갔으면 해요. 할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어쩌면 박중희 중위님께서도 한국에 톰 나이쯤 되는 손주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제 심장 위에 꼭 붙여서요. 꼭 잘 간직할게요 라고 약속드려요. 그리고 일기도 꼭 써야 해요. 보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해두렴. 언젠가 내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도 모르니까요. 마치 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처럼. 저는 엄마를 꽉 안아드리고 할아버지께도 돌아서서 포옹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어릴 적 기억보다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포옹은 여전히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톰, 내가 참 자랑스러워. 할아버지께서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한국에 대해 내가 해준 말 잊지 말거라. 잊지 않을게요. 저는 감정에 목이 메며 대답했어요. 배낭을 들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면서 한번 돌아서며 손을 흔들어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14시간의 여정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제게 기다리고 있을 미래를 상상하고 갔죠. 과연 한국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까요? 1950년대 이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아셨던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은 지금 K-팝 음악 첨단 기술 기업,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인터넷으로 유명해졌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을 시작하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할아버지의 사진 속처럼 산들이 우뚝 솟아있는 풍경이에요. 그런데 폭격으로 파괴된 마을이나 군사 캠프 대신 자동차로 가득 찬 고속도로가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가 보여요. 착륙 후 저는 다른 군인들과 함께 세관을 지나 짐을 찾아요. 영어와 한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미군 도착객들을 위한 전용 셔틀 구역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제가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면서 그쪽으로 향할 때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요. 한국은 처음 오셨나요? 저는 돌아보니 제 또래의 한국 군인이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와 같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한국 군사 계급장이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나요? 저는 김민우 상병이에요. 공동훈련 동안 당신의 연락 담당자로 함께할 거예요. 저는 톰 설리번이에요. 네, 한국은 처음이지만 제 할아버지께서 전쟁 중에 이곳에 계셨던 적은 있어요. 설리번이요? 전쟁 때 미국 장군과 같은 이름인가요? 제가 아는 한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보통의 군인들일 뿐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군인도 평범할 수 없어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세요. 남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답니다. 그 말씀은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서 민호 상병과 즉각적으로 마음이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셔틀 버스를 타고 기지로 향하는 길에 민호 상병께서는 미국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덕분에 낯선 나라에 온 두려움이 한층 덜해진 느낌이에요. 어쩌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셨어요? 가족 전통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복무하셨고 그 전에도 할아버지께서 전쟁 때 미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셨어요. 정말이요? 제 할아버지도 여기서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들끼리 서로 아셨다면 참 멋지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저는 가슴 주머니에 넣어둔 사진을 생각하며 대답해요. 과거와 현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서 시간과 바다를 넘어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버스가 공항을 떠나 기지로 향할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봐요. 멀리 보이는 푸른 산들, 곳곳에 자리한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 속 한국과는 전혀 다르지만 어딘가 할아버지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요. 여기가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국은 할아버지 시절과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은 여전히 그대로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기 전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한국에 대해 말씀드린 것, 잊지 말라는 그 말씀을 떠올려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쩌면 언젠가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기지에서 보낸 첫 주가 회의, 훈련, 그리고 수십 명의 새로운 얼굴과 이름들을 기억하려고 분주하게 지나갔어요. 기지는 서울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구불구불한 푸른 언덕들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비록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저희 집을 연상시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호 상병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국의 풍습도 설명해 주시고 제가 무심코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이곳저곳 안내해 주셨어요. 오늘은 또 다른 한국 군인 박재현 상병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인이세요. 민호 상병께서 재현 상병께 말씀하시며 덧붙이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참전용사로 싸우셨던 분이요. 반갑습니다, 톰. 저도 반갑습니다. 민호 상병께서 재현 상병의 영어 실력이 훌륭하시다고 하셨어요. 재현 상병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보스턴에서 1년 동안 공부했어요.
설마요. 제 고향에서 몇 시간 거리에 불과한 곳이잖아요. 저는 즉각적인 친밀감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하루 훈련이 끝난 후 민우 상병께서 모두 함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그곳 음식은 미국식과 한식이 섞여 있었고 민우 상병께서는 제가 한식을 꼭 맛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이것은 비빔밥이에요. 라며 민우 상병께서 설명하시며 야채와 고기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올라간 화려한 밥그릇을 가리키셨어요. 건강하고 맛있어요. 제가 한 입 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맛있어요. 라고 감탄했어요. 식사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과 배경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저는 할아버지 리처드께서 들려주신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중에 복무하셨어요. 대한민국이란 말 저도 배웠었죠. 다만 할아버지께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진 않으세요. 너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할아버지께서 주신 사진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이게 제 할아버지예요 라며 젊은 미국 군인이 찍힌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할아버지 옆에 있는 한국 장교분께서 매복 공격 중 제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셨던 분이세요. 재현 상병께서 사진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시며 혹시 그 한국 장교분 성함을 아시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박중희님이라고 기억해요.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하셨거든요. 재현 상병의 눈이 커지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였죠? 저는 잠시 머리를 굴리며 제 생각에는 승우. 네, 박승우 중위님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재현 상병께서 사진을 들고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하시며 이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말했어요. 주변 식당은 여전히 대화 소리로 떠들썩했지만 우리 테이블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진 느낌이었어요. 민우 상병과 저는 믿기 어려운 마음에 재현 상병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맞으세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물었어요. 재현 상병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쟁 때 찍힌 할아버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박승우라는 이름은 흔치 않잖아요. 이분이 확실해요. 사진 속 제 할아버지 옆에 서 계신 한국 장교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제 할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 육군 중위로 38선 근처에서 미군과 밀접하게 협력하셨죠. 민우 상병께서 놀라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두 분 할아버지께서 서로 아셨고 함께 싸우셨는데 지금 우리 둘이 60년이 지난 후에도 함께 복무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이 우연이 너무 완벽해서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제가 그 사진을 꼭 가져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을 주셨거든요. 제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중 형성된 끈끈한 유대에 대해 항상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 이 놀라운 사실을 곱씹으며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다른 미군과 한국군 군인들도 우리 대화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곧 우리 주변엔 작은 인파가 모여들었고 모두 오래된 사진과 재현 상병과 제 사이에 얽힌 뜻밖의 인연에 감탄했어요. 제 할머니께서는 전쟁 중에 집을 잃으셨어요. 한 한국 군인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이후 그녀의 마을을 재건해 주셨어요. 제 삼촌도 한국에서 복무하셨어요. 한 미군 상병께서 덧붙이셨어요. 그때의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흘러가던 중 저는 식당 구석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키 큰 미군 군인을 눈치챘어요. 그의 이름은 마이크 도노반이었는데 약간 거칠고 다소 불친절하다는 평판이 있었어요. 결국 그는 우리 테이블로 걸어와서 말씀하셨어요. 이야기 좋긴 한데 마이크 도노반 상병께서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전쟁은 또 하나의 정치 체스 게임에 불과한 거죠. 외국 땅에서 미군이 목숨을 잃은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 주둔 중인 거라고요. 그의 무시하는 듯한 어조에 제 얼굴이 화들짝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재현 상병께서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도노반 상병, 그런 시각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쟁을 단지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시지만 전쟁을 겪으신 분들에겐 그것이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거든요. 잠시 멈추시더니 덧붙이셨어요. 내일 저녁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 상병께서는 그 초대를 듣고 놀라며 머뭇거리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마이크 상병께서 떠난 후 저는 재현 상병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분을 초대하셨나요? 분명 불손하게 굴거해요. 재현 상병께서는 생각에 잠긴 듯 대답하셨어요. 서로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대화한다고 해서 이해가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 할아버지께서도 여러 관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대화가 어려워도 말이에요. 민호 상병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어요. 게다가 마이크 상병의 의견은 드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전쟁 중 희생된 것들의 가치를 의심하시거든요.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분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두 할아버지께서 전쟁의 눈과 고난 속에서 함께 서 계셨던 사진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남자들이 어떻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통의 기반을 마련했는지 생각했어요. 만약 전쟁 중에 그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도 마이크 상병 같은 분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는 인정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의 생각도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제가 할아버지께서 꼭 쓰라고 하신 일기를 쓰면서 누워있을 때 박중희님과 제 할아버지께서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리고 고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두 손자가 만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곱씹었어요. 그분들께서는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실까요? 아니면 할아버지들이 시작한 우정의 연장선,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보실까요? 어떠하든 저는 지금 제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느껴지며 재현 상병과의 이 뜻밖의 인연이 앞으로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임을 믿게 되었어요. 그날 밤 마이크 도노반과의 만남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추모 프로젝트가 이제는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이 엉켜버린 것 같았거든요. 다음 아침 저는 기지의 담장 옆을 혼자 걸으며 한국 시민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은 제 생각에 잠겨 흐릿하게 보였어요. 혹시 마이크 도노반 말씀처럼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복잡한 역사 한 면만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을까요? 톰, 잠깐만요.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잘 못 주무셨어요? 민호 상병께서 제 얼굴을 살피며 물으셨어요. 어제 마이크 도노반 말씀 때문이에요. 그 사람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논쟁하기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분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할아버지께서는 자기 관점만을 말씀해 주셨어요. 민호 상병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봐요,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경험이 허구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고 그러다 민호 상병께서 갑자기 멈추셨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눈빛이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기지 밖에서 마이크 상병을 초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이야기 좀 나누자고요. 그분이 오실까요? 저는 의심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번 시도해볼 수 있어요. 재현 상병도 함께하면 좋겠네요. 그날 늦게 저는 식당에서 마이크 상병을 찾아가 초대를 건넸어요. 놀랍게도 그분께서 승낙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기지 바로 바깥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그곳은 아늑했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벽에는 전쟁 폐허에서 현대 도시로 탈바꿈한 서울의 흑백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안 오시는군요. 약 30분 정도 기다린 후 실망을 감추려 애쓰며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들어오며 다소 어색한 모습으로 빈자리에 앉으셨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잠깐 일이 좀 생겨서요. 민호 상병께서 추가 커피를 시키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마이크 도노반께서 입을 열셨어요. 어제 무례하게 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게 제 삼촌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돌아오시고 나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재현 상병께서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언제나 비극적이고 종종 복잡하죠.
하지만 한국전쟁은 제 국민에게 단순한 외교 정책의 한 수가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어요. 제 할아버지의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민호 상병께서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할아버지의 부모님, 두 누이, 그리고 형제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특히 미군의 도움 없이는 오늘날의 한국이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이크 도노반께서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제 말씀이에요. 왜 미국이 어느 한쪽 한국이 살아남을지 결정해야 했는지 말이에요. 사실 전쟁은 내정 문제였는데 누가 개입했잖아요. 저는 이상하게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평온함을 느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마이크,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거기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가치는 국경을 초월해요. 자유도 그중 하나죠. 마이크 도노반께서는 여전히 설득되지 않은 듯 보셨어요. 내겐 선전처럼 들리는데요. 기분 나쁘게 들리진 않길 바라요. 그때 재현 상병께서 가방에서 작은 가죽 제본 노트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 할아버지의 전쟁 일기예요. 존경심을 담아 설명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재현 상병께서는 노트를 조심스레 펼쳐 미리 표시해둔 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더니 한국어로 읽기 시작하시고 이어서 번역해 주셨어요. 1950년 12월 18일. 오늘 후퇴하는 동안 미국 군인 설리번이 우리 부대의 3명을 구해주었어요. 혼자라면 더 빨리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한국 군인들을 위해 목숨을 걸겠냐고 물었더니 그는 단순히 사람끼리 하는 게 당연하니까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밤 이 전쟁이 단순한 정치나 영토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하고 깊은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재현 상병을 바라보며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제 할아버지께서 쓰신 글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마이크 도노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일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어요. 제가 전쟁이나 정치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재현 상병께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단지 정책과 전략 뒤에 실제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민호 상병께서도 그리고 그 희생들이 단순히 평화를 만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세대를 넘어 이어진 우정을 만들어냈어요. 마이크 도노반께서는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잠긴 표정을 지으셨어요.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의 관점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도노반께서 자리를 떠나자 저는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과연 그분께서 우리말을 들으신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 우리말을 들으셨을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재현 상병께서 조심스럽게 일기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결코 빠르거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기지로 돌아가며 저는 제 할아버지와 재현 상병의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젊은이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통의 기반을 찾았던 모습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야 할 기념비가 아닐까요? 단지 돌이나 금속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이해와 공감의 다리 말이에요. 어떤 씨앗들은 자라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카페에서 만난 지 2주가 지나고 기지에서의 생활은 다시 평상시로 돌아갔어요. 마이크 도노반은 거리를 두더니 우리가 마주칠 때는 더 이상 비꼬는 말투를 쓰지 않는 걸 느꼈어요. 작은 진전이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러던 중 공지가 떴어요. 우리 연례 합동훈련 연습이 강원도 산속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이었어요. 배정 명단을 확인했을 때 제 이름이 민호, 재현 그리고 마이크 옆에 적혀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저희는 산속에서 3일 동안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거예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민호 상병께서 명단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산속에 다 같이 붙어 있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훈련 당일 아침 위협적인 구름이 산 위에 낮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새벽녘 우리 모두 조용히 집중하며 운송 트럭에 올랐어요. 시나리오는 간단해요.
우리 지휘관께서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며 설명하셨어요. 적지에서 여러 군인이 부상당해 부대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의 임무는 그들을 찾아서 안전하게 구출하는 거예요. 저는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산에서 겪으신 일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상황은 훨씬 위험했지만요. 우리가 도보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일기예보에서는 맑아질 거라고 했는데 마이크 도노반께서 투덜거리셨어요. 우리 장비는 순식간에 물에 젖어버렸어요. 한국 날씨는 미국 날씨 예보와는 다르죠. 민호 상병께서 웃으며 말씀하시니 마이크도 마지못해 미소를 짓더라고요. 오늘 마이크 도노반께서 평소보다 달라 보이셨어요. 여전히 내성적이긴 했지만 적대감은 없었어요. 산행 도중 한두 번 마이크께서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겪으신 이야기에 대해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정오쯤 약한 빗줄기가 거센 폭우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미끄러운 지늘길을 따라 좁은 길을 걷자 시야는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팀장님의 허리띠에 달린 무전기가 삐걱거리며 소식을 전했어요. 모든 부대에 알립니다. 기상 상황으로 인해 훈련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행동하고 통신을 유지하세요. 좋네요. 마이크 도노반께서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장마의 임기응변이라니. 저는 막 대답하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온 것 같았고 이어서 바닥까지 진동하는 낮은 우르릉거림이 있었어요. 산사태다. 재현 상병께서 소리쳤고 우리 위쪽 능선을 가리키셨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진흙과 바위, 뿌리 뽑힌 식물들이 산비탈을 타고 우리 쪽으로 쏟아져 내리는 걸 봤어요. 훈련은 순식간에 생존 본능으로 전환되었어요. 빨리 움직이세요. 모두 몸을 숨기세요. 우리는 각자 안전한 곳을 찾아 흩어졌어요. 비속을 헤치며 달리던 중 저는 한 한국 군인을 발견했어요. 부대에 온 지 얼마 안 된 김일병이 제 앞에 멍하니 서서 다가오는 산사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각 없이 저는 방향을 바꾸고 달려가 김일병에게 달려갔어요. 산사태의 우르릉거림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저는 김일병을 발견하고 그를 큰 나무 무리 쪽으로 세게 밀어넘겼어요. 그곳은 다른 동료들이 몸을 숨긴 곳이었어요. 김일병은 비틀거리며 안전한 곳으로 갔지만 제가 그 뒤를 따르려던 순간 제 부츠가 미끄러운 땅에 걸려 넘어졌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급격히 뒤로 미끄러지며 가파른 낭떠러지 쪽으로 다가갔어요. 제 손가락들은 필사적으로 진흙과 뿌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단단한 걸 찾을 수 없었어요. 낭떠러지까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톰 하고 불렀어요. 갑자기 강한 손이 제 손목을 꽉 잡았어요. 비를 뚫고 위를 올려다보니 마이크 도노반께서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의 얼굴은 애쓰는 듯 일그러져 있었어요. 제가 잡았어요. 마이크 도노반께서 산사태의 우르릉거림을 뚫고 외치셨어요. 재현 상병, 민호 상병, 제발 도와서 그를 끌어올려주세요. 몇 초 만에 제 친구들이 인간 사슬을 이루며 다가왔어요. 함께 힘을 모아 저는 낭떠러지에서 멀리 바위 그늘 쪽으로 끌어올려졌어요.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또 다른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몇 분 동안 우리는 진흙 속에 누워 헐떡였어요. 빗물은 우리를 적시며 산사태는 서서히 멈췄어요.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목까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모두 괜찮으신가요? 팀장님께서 다가오시며 물으셨어요. 저희 괜찮아요. 마이크 도노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훈련 연습이 좀 너무 현실적으로 변했네요. 훈련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고 구출 헬리콥터를 기다리는 동안 응급 텐트가 설치되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다친 사람들을 살피는 동안 마이크 도노반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쓰러진 통나무 옆에 앉으셨어요. 방금 너가 김일병을 구하러 갔던 그 순간 정말 빠른 판단이었어요. 마이크 도노반께서 제게 물통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김일병을 위해 다시 돌아간 건 멋졌어요. 저는 갑자기 쑥스러워지며 어깨를 으쓱였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랬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마이크 도노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의미를. 위험에 맞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국기를 경례하든 상관없어요. 단지 서로 돕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정치적인 건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당신 할아버지 참 지혜로우셨네요. 마이크께서 새삼 존경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비가 서서히 그치자 저는 우리 임시 캠프를 둘러보았어요. 미국 군인들과 한국 군인들이 위험을 겪은 후 함께 음식을 나누고 담요를 펴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벽을 허물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함께 위험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제 할아버지와 재현 상병의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우정을 나누었던 두 젊은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위험도 비록 사소했지만 그 교훈은 똑같았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추모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해와 유대감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돌아가면 마이크 도노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더니 당신 추모 프로젝트에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희가 함께하게 된다면 영광일 거예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희 사이에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한때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간극이 이제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훈련 연습 이후 몇 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처음엔 단순한 추모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것이 기획회의를 거치면서 점점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했답니다. 마이크 도노반께서 모두를 놀라게 하셨어요. 가장 헌신적인 팀원 중 한 분이 되어 디자인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 계셨거든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어느 저녁 민호 상병께서 저에게 속삭이셨어요. 우리가 마이크 도노반과 재현 상병이 우리 추모비에 새길 한글 문구에 대해 깊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회의 시작한 지 2달도 안 돼서 회의론자에서 옹호자로 변하다니. 저는 웃으며 처음 긴장되었던 만남을 떠올렸어요. 가끔 사람들은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봐야 하는 법이죠. 산사태 이후 모든 것이 바뀐 지 3달 후 우리는 헌정식을 위해 따뜻한 여름날 모였어요. 저희가 선택한 장소는 미군과 한국군, 길들이 만나는 기지의 한적한 구석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기리고자 하는 연결고리를 상징하고자 했답니다. 사람들이 도착하는 걸 보면서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많은 분들이 참석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소문이 퍼진 모양이에요. 미군과 한군 군인들,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 심지어 인근에 사시는 몇 분의 참전 용사들도 모여들었어요. 우리 무언가 공감을 불러일으킨 모양이네요. 마이크 도노반께서 제복 넥타이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의자도 충분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추모비는 단순하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두 나라의 영어와 한글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미국과 한국 군인들의 우정을 기리며 자유는 공짜가 아니지만 진정한 친구들이 그 대가를 함께 짊어집니다. 비로 보호되는 유리 케이스 안에는 2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1951년 할아버지들의 흑백의 사진과 훈련 연습 후 진흙투성이지만 웃음을 머금은 우리 4사람의 새 사진이 함께 있었어요. 헌정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준비해둔 제 연설문이 갑자기 부족해 보였어요. 제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전쟁의 진실은 역사책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한 적 있으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미국과 한국 군인들이 한마음으로 싸운 그 진실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고난을 이겨낸 이들의 가슴 속에 쓰여 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응원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친구들에게 힘을 얻으며 말을 이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우정과 함께한 고난, 때로는 의견 충돌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단순히 조약이나 상호방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개인적인 인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어 마이크 도노반께서 제 앞에 나서셨어요.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만큼 당당하게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올 때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그분께서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의 존재를 또 다른 외국의 얽힘 정도로만 봤었죠. 그런데 역사는 정책 토론에서 말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결국 개인들의 선택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그분은 무대 앞에 계신 참전 용사들을 향해 직접 눈을 맞추셨어요. 여러분의 싸움은 곧 우리의 싸움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유는 우리에게도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선전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진실이에요. 민호 상병과 재현 상병께서도 한글과 영어로 각각 말씀하신 후 우리 모두는 박수를 받으며 추모비를 공개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문구를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다 한 노년의 한 분이 지팡이에 의지하며 다가오셨어요. 저는 전쟁 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분께서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미군 군인들이 제게 초콜릿을 주고 폐허가 된 제 마을에서 야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후 제가 군인이 되어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인들과 함께 복무했죠. 지금은 제 손자가 우리 군에 복무 중이에요. 그러면서 가까이 서 계신 젊은 장교를 가리키셨어요. 이 정원은 그 참전 용사께서 주름진 손으로 꽃 한 송이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정원은 평화가 이해에서 자라난다는 걸 상기시켜주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 이해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그분의 말씀은 어떤 공식 연설보다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바였어요. 과거와 현재,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말이에요. 헌정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다과를 즐기는 사이 저는 살짝 자리를 피해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진행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보내드렸지만 이 순간이 제게는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직접 보면 좋겠구나. 자세히 묘사해줘.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추모비와 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진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사진은 당연히 보내드릴 거예요. 라고 덧붙이자. 하지만 여기서 직접 보는 건 그와는 다르지.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지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말이지, 참전용사협회에서 다음 달에 한국으로 방문 행사를 준비했단다. 의사 말씀에 따르면 내가 그 여행을 감당할 만큼 건강하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할아버지가 한국에 갈 거야, 톰. 그리고 한국도 한 번 더 보고 오겠단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은 두근거림으로 터질 듯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재현 상병 박중희님의 손자분도 꼭 만나보세요. 할아버지의 관점에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박중희님의 손자라고? 할아버지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몇 분 더 통화를 나눈 후 저는 다시 헌정식 자리로 돌아갔어요. 돌아오자마자 민호 상병께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시며 모든 게 괜찮으신가요? 복권 당첨된 기분 아니세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다음 달에 한국에 오신대요. 설마요? 민호 상병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재현 상병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겠어요. 저는 미군과 한군 군인들이 한때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주말 여행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한국 전쟁의 진정한 유산은 영토 확장이나 정치적 승리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한 세대 한 세대에 걸쳐 쌓아온 두 나라 사이에 변치 않는 우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친구들과 제가 단순히 역사를 기리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의 고난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이어가며 평화의 햇살 아래 새로운 실타래들을 엮어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어요. 저는 지금도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며 미국에서 군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의 전쟁에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의 정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눈물이 맺힐 정도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